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지금이 1월 29일 10시 24분경이에요. 제가 이 손석희 사건과 관련돼서 이슈를 제가 이틀 전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이거 뭐 저기 자료 조사하고 대본 짜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진중하게 접근을 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영상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JTBC 손석희 사장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상이 꽤 길 거기 때문에 그 존칭은 좀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사건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명은 당연히 뭐 손석희 사장이고요, 한 명은 프리랜서 기자인 김웅이라고 합니다. 이 손 사장과 김웅 기자는 이제 타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제보가 인연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4년 전에 알게 됐다고 하는데, 자, 이제 사건의 시작입니다. 2017년 4월 16일 날 저녁 10시경에 손석희 사장이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인근 공터에 있는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이 되죠. 근데 이제 접촉사고 피해자가 손석희 사장이 자기 차를 치고 가니까 끝까지 이제 쫓아갑니다. 그래서 뭐 4차로에 이제 도로변에 정차를 했고, 나중에는 경찰까지 출동을 했다고 해요. 참고로 이 교회 주차장이 좀 중요한데요, 이 사건에서. 이 주차장이 이미 뭐 많은 유튜버들이 현장을 지금 방문하셨죠. 굉장히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밤에는 정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으슥한 곳이다, 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 접촉사고 사건은 손석희 측에서 피해자에게 사고 다음날 1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입금해주고 깔끔하게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이렇게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갈 뻔했던 이 사건이 약 1년여 정도가 지났을 때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서 처음에 언급했던 이 김웅 기자에게 관련 내용이 제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김웅 기자가 이 사건하고 관련돼서 취재를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 손석희 사장하고 전화 인터뷰를 진행을 하죠. 이 인터뷰에서 손석희 사장은 당시 이제 접촉사고 상황에 대해서 피의자 측에서 뺑소니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협박을 했다는 거죠. 상대방이 왜 도망갔냐고 뭐 이런 식으로 다그쳤고, 손석희 사장은 정말 잘 몰랐대요, 당시 그 접촉사고가 난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깔끔하게 수리비를 150만원 정도를 줬다. 근데 이제 뭐 본인은 돈을 주면서도 분명히 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악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라면서 취재 인터뷰 당시에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방송사에서 손석희 사건이 이렇게 막 파장이 크니까 접촉사고 피해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요. 피해자 측에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당시 협박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던 손석희 사장이 차에서 내려서 본인은 이제 너무 놀란 나머지 오히려 이제 소란을 좀 피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경찰이 오기 전에 명함만 받고 뭐 서둘러서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단순 접촉사고가 어떻게 150만원까지 나왔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날 이제 손석희 사장 측에서 전화가 왔대요. 수리비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이게 이제 범퍼하고 라이트 같은 거 좀 갈아야 될 것 같으니 수리비용을 한 100에서 150만원 정도를 받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그래서 약간의 뭐 이런 실랑이를 벌이다가 입금된 금액이 그 150만원이다, 뭐 요런 얘기예요. 이렇게만 보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 교통사고죠. 그냥 단순 접촉사고죠. 물론 평소에 굉장히 반듯한 이미지죠, 이 손석희 사장이. 이 사람이 이제 뺑소니를 쳤는지 안 쳤는지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게 수리비도 다 물어준 상태고 공식적으로 뭐 벌금이나 처벌을 받은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팩트죠. 그러니까 지금은 위법보다는 과실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살면서 실수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문제는 근데 이 다음부터죠. 이 사건이 있고부터 대략 2년 뒤인 2019년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경에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이 2017년 손석희 사장 접촉사고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김웅 기자가 손석희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파출소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 뒤인 1월 13일 날 김웅 기자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를 하죠. 그냥 뭐 사건 접수만 한 게 아니고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끊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도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 안에서 손석희 사장이 폭행을 했다라는 정황은 충분히 있어요. 둘 간의 대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어떤 이유로 손석희 사장이 김웅 기자의 몸에 손을 댄 듯한 사건이 벌어졌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폭행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죠. 그러니까 뭐 아예 손대지 않았다는 건 아닌 거예요. 손석희 사장은 그 녹취록에서요, 계속 아팠냐고 물어봐요. 아팠다면은 내가 폭행을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봤을 때는 분명히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거죠. 여튼 그래서 이 사건을 김웅 기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석희 사장이 JTBC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폭행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갈미수로 맞고소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김웅 기자가 2017년 접촉사고를 기사화시키지 않는 대가로 손석희 사장에게 협박을 하면서 취업 청탁을 해왔다. 그리고 폭행 의혹이 있는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고, 이 손석희 사장이 그걸 거절하니까 화를 내면서 이 김웅 기자가 지나치게 흥분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폭행한 사실은 없고 이렇게 진정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이제 뭐 손으로 이렇게 뭐 2번 정도 밀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저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명확해요. 이 폭행이죠. 손으로 밀든 주먹으로 때리든 똑같은 폭행입니다. 특히 이제 손석희 사장 본인이 녹취록 안에서도 안 쳤다가 아니고 치긴 쳤는데 아프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거는 확실하게 폭행입니다. 적어도 폭행으로 볼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폭행 사건만 가지고도요, 반듯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손석희 사장이 누굴 때렸다, 이 사실은 뭐 굉장히 충격적일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일반인들 기준에서 봤을 때 이런 뭐 폭행 시비는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손석희 사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폭행 시비는 살면서 또 뭐 저지를 수 있는 실수다, 아까 뭐 저기 접촉사고도 말씀드렸죠.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비난받는 거는 뭐 당연히 비난받아야겠지만요. 결론을 내리자면 사안이 크든 작든 간에 폭행은 있었다고 보여져요.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겠지만 만약에 이 사실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손석희 사장이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부터 이게 뭐 엄청 큰 사안으로 볼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사건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손석희 사장 이슈가 현재와 같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시기는요, 이 이후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김웅 기자가 고소를 한 뒤에 뭘 했냐면 여러 기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취업 청탁의 의혹을 부정하면서 2017년 접촉사고 당시에 본인이 확보했던 여러 녹취록이나 메시지 등을 공개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손석희 사장이 실검에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특정 매체사나 특정 기자한테 독점적으로 자료를 제보를 한 게 아니고요, 김웅 기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배포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김웅 기자의 현재 감정 상태가 어떨까에 대한 것들이 느껴져요. 이거 어디까지 제 사견입니다. 이 김웅 기자의 행동에서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지금 사람 잘못 건드렸다, 이런 메시지가 좀 느껴집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더더욱 이 김웅 기자의 모든 얘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준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여튼 뭐 김웅 기자가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녹취록 중에는요, 2017년 접촉사건 취재 당시에 이 김웅 기자하고 손석희 사장이 대화했던 내용이 녹음이 담긴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좀 보니까 왜 그곳에 갔느냐라는 김웅 기자의 질문에 손석희 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노멀한 일이다. 이게 알려지면은 내가 정말 바보가 된다. 기사를 안 쓴다고 약속하면 내가 알려주겠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실제로 지금까지 밝혀진 팩트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 늦은 시각에 이 손석희 사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천 교회 인근의 주차장에 밤 시간에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은요, 이 녹취록상에서 밝혀지진 않아요. 근데 이 손석희 사장이 노멀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알려지면은 바보가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만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손석희라면 하지 말았어야 할 어떠한 행동이 있지 않았을까, 어떤 뭐 좀 어리석은 행위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추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미 뭐 김웅 기자가 경찰서에 방문해서 작성한 진술서에 다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아무튼 이 녹취록을 공개한 다음에 김웅 기자는 한결같은 반박을 합니다. 뭐냐면 그 손석희 사장이 얘기하는 취업 청탁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일종의 회유 제안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의견이 다르죠. 손석희 사장은 김웅 기자가 접촉 사건을 빌미로 자기를 협박하면서 JTBC에 입사를 계속 요구를 했다라는 거고, 김웅 기자는 반대로 기사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JTBC에 자리를 마련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다라는 뭐 양측의 주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김웅 기자가 녹취록 외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이제 추가로 내놓은 자료가 있죠. 바로 텔레그램 메시지예요. 제가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게 이제 11개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이제 대중에게 알려진 내용을 하나도 안 빼고 전부 꼼꼼히 왔어요. 관련 내용이 오고 갑니다. 내용인즉슨 손석희 사장이 어떠한 이유로 지금은 조금 곤란하니 시간을 가지면서 지켜보자. 뭐 이 메시지에서도 굉장히 좀 곤란한 느낌이 들어요, 봤을 때. 그 포털에 치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김웅 기자가 자기가 이제 취업 청탁을 하지 않았고 회유 제안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내놓은 근건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좀 허점이 있어요. 뭐냐면